여수 지역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학여행객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묵을 단체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예울마루가 개관한 지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역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 환원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순천 일대에서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다양한 장르의 동물영화 상영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려 주목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오는 9월까지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가 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수산과학관,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과학관을 꼼꼼히 돌아봅니다. 2박 3일 수학여행지로 여수를 택해 관광지 투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유명세를 탄 데다 충무공 유적지가 곳곳에 위치함에 따라 여수가 새로운 수학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전국 89개 학교에서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여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묵을 숙박시설은 소호동 콘도와 엑스포장 인근의 관광호텔이 고작. 이것도 보통 100명이 넘는 수학여행단의 특성상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방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숙박요금도 단체 할인을 받지만 학생들이 묵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나 제주같이 학생들이 단체로 묵을 유소 호스텔 건립이 시급한 현황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인 호텔에서 했는데 유소 호스텔에서 하면은 아이들 안전 확보도 되고 놀이문화 공간인 여러 가지도 함으로써 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수의 한 골프장이 지역 환원 사업으로 진모지구에 유소 호스텔 건립을 추진했고 민간 투자자도 간혹 나서고 있지만 아직 지역에 들어선 유소 호스텔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수시가 선뜻 나서 유수 호스텔을 새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수 호스텔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나서 건립한다고 해도 그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500실 이상 되는 그 시설을 지으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투자 유치과와 협의해서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유수 호스텔 건립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해양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여수시. 늘어나는 수학여행단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단체 숙박시설 확충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을 위해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휴일 엑스포역과 하멜전시관, 해양공원 등 시내 도심 12곳에서 낭만 버스커 여수 밤바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거리 공연은 창작음악과 행위예술, 댄스 공연 등 여러 장르의 예술인 1,3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순천 일대에서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순천만정원 등지에서 24개국 60편의 동물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과 캠핑,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동물영화제에 앞서 내일 순천 조례호수공원과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는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오존 경보제는 여름철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 중에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0ppm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전라남도는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0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주로 발령됐습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서는 여수 예울마루 개관 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와 함께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예울마루가 지역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계기가 돼 기업의 사회 환원 사업으로 태동한 예울마루는 지난 3년 동안 공연 관객 25만 명, 전시 관객 10만 명 등 3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의 평균 관람객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많은 발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예울마루는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구성면에서도 지역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예울마루는 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랜드마크로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음악 축제 정도 하나 더 붙이면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또 축제로서 명성을 날리는 여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쟁점이 됐던 예울마루 시 기부 체납금과 관련해 GS칼텍스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GS칼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가 지역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형이자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예울마루 측은 기부 체납을 위한 행정적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 체납의 행정적인 절차는 신속히 진행을 시키고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개관 3주년을 맞은 여수 예울마루. 토론 참석자들은 여수 예울마루가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과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굉장한 안반. 여수시 이청사 활성화를 위한 여문지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서동과 문수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청사 활성화 운동본부 200여 명은 오늘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여서 문수동 상권을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결의대회에서 여서동 이청사의 해양수산청의 상주 인원이 적어 인근 여문상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산청을 박람회장으로 이전하고 분산돼 있는 시청 실과소 사무실을 이청사로 입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군기마을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장소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논란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시 군기마을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장소를 놓고 광양시와 여수해수청, 항만공사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에 요구한 대로 태인부두 안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감소 면적만큼 태인부두 대체부지 조성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광양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제시한 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19일 광양시 태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군기마을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농어촌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에 요긴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곳에서 스스로 선생님이 된 특별한 이들이 있는데요. 최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6시,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른 수업이 시작됩니다. 6개월 전부터 자원봉사에 나선 의무경찰, 시담샘의 영어 수업입니다. 스테이크푸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닭꼬치 같은 거 있지. 막대 음식. 네. 막대 음식. 그런 거. 스테이크푸드. 닭꼬치. 이렇게 막대에 꽂아져 있잖아. 직접 만든 꼼꼼한 수업 자료와 다정한 웃음에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해도 그걸 전부 다 웃음으로 넘기는 듯한 그런. 매일매일이 보람찬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가 시간에 나오는데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하루를 끝마치는 시간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한국사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해군 장병들이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밑줄은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 망이망 4번. 망이망 4번. 4번. 예스!
해마다 장병들의 재능 기부로 대민 학습 지원을 펼치고 있는 해군 3함대. 일주일에 한 차례씩 8개 지역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형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르쳐.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며 선생님으로 나선 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학생들. 서로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소록도병원 개원 99주년을 맞아 한국한센총연합회 일행이 고흥 한센인 추모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센총연합회 일행단은 오늘 고흥군 도덕면 일원에 19,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오마간척 추모공원을 찾아 공원이 한센인들의 아픔을 달래는 숭고한 장소가 되길 기원하며 오마간척지 공사 희생자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광양시가 주민 편익과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해 중동 사동지구 일반광장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광양시 중동 1,880여 제곱미터 부지에 12.4억 원을 들여 새로 들어선 광장에는 앉은 벽과 등의자,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영산홍과 회양목 등 4천여 주의 묘목이 새로 심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고흥군 고흥읍 59살 문모 씨가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자신의 집 거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7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난달 말부터 보호하고 있던 일부 유기견 가운데 4마리 정도가 구토와 출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파보바이러스 전염증이 발병해 숨졌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를 마친 상태라며 감염된 유기견이 들어오면서 전염병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토목건축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동부 토목건축지회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교섭에 실패하면 오는 22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동부 토목건축지회는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86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6기 공약 사업과 역점 시책들에 더해 3개 분야 20개 틈새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광양시의 이번 틈새 발전 프로젝트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매실푸드 셰프 선발대회 등이며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 시책부터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선정된 20개 사업 외에도 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수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청년 일자리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수시가 인턴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씩 9개월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인턴 참여 조건도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을 국민 견학의 날로 운영합니다. 나로우주센터 건립 6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 기간에는 발사 통제동과 추적 레이더동 등 발사 기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